당신이 깊이 아끼는 남자가 멀어지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쩌면 그의 문자가 점점 줄어들고 그의 온기는 아득한 기억처럼 느껴지고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알아내려고 머릿속이 복잡해질지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 겪어봤던 감정의 폭풍과 같습니다. 혼란, 공황, 그리고 답을 찾기 위해 그를 쫓아가고 싶은 강렬한 충동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고 싶습니다. 현실은 이렇습니다. 당신이 이 순간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그와의 관계뿐 아니라 자신감, 내면의 힘,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관계에 대한 접근 방식까지 모든 것이 바뀔 수 있습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그를 쫓는 것은 답이 아닙니다. 절박함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그를 더 멀어지게 할 뿐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여성들은 이런 함정에 빠져 더 많은 행동을 하거나 옳은 말을 하면 그가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익숙한 이야기인가요? 하지만 당신의 존엄성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고 진실되게 그를 더 가까이 끌어당길 수 있는 더 강하고 힘이 되는 다른 길이 있다고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이제 규칙을 다시 쓸 때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그의 거리를 우아하고 지혜롭게 다루는 10가지 변화의 단계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 단계들은 교묘한 속임수나 피상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진정성, 개인적 성장, 그리고 제가 어둠의 금욕주의 심리학이라고 부르는 시대를 초월한 금욕주의와 현대적인 감정 조절의 조화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각 단계는 그의 움츠러드는 감정을 헤쳐나가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당신의 자존감을 높여주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거절처럼 느껴지는 순간을 부인할 수 없는 성장과 힘의 순간으로 바꿔나갈 것입니다. 관계에서 통제력을 잃어가는 것 같다고 느껴본 적이 있다면 이 가이드가 바로 당신이 기다려온 것입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당신은 단지 그에게 주목받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지닌 놀라운 힘을 스스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신감을 되찾고 침착하게 이 상황을 헤쳐나갈 준비가 되셨나요?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 그의 공간을 존중하는 것부터 시작해 봅시다. 1. 그의 공간을 존중하세요. 상상하기 어려우시죠? 당신이 아끼는 남자가 멀어지기 시작하고 당신 안의 모든 것이 그 거리를 좁히려 합니다. 전화하고 문자를 보내고 만나고 답을 요구하고 싶어지죠. 결국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는 더 멀어질 뿐이잖아요. 하지만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당신이 더 많이 쫓을수록 그는 더 빨리 달아납니다. 그가 신경 쓰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인간, 특히 남자는 감정과 생각을 처리할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솔직히 말해서 그의 공간을 존중한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그를 놓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의 물러남이 반드시 당신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죠. 때때로 남자들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감정이나 아직 당신과 공유하지 않은 상황에 압도되어 물러납니다. 그에게 공간을 주는 것은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당신의 경계를 존중해 줄 때 당신은 소중하고 안전하다고 느끼지 않나요? 바로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에게 필요한 감정적 여유를 줄 뿐만 아니라 당신의 성숙함과 감성 지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를 믿으세요. 이런 종류의 자신감은 정말 매력적입니다. 바로 이것이 어두운 금욕주의 심리학을 강력하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의 공간을 존중하는 것은 단지 그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도 중요합니다. 이 시간을 현명하게 활용하세요. 자신을 중심에 두고 평정심을 되찾고 관계 밖에서 당신을 행복하게 하는 것들을 다시 찾는 데 집중하세요. 열정에 푹 빠지고 친구들과 다시 연락하고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 보세요. 이는 당신이 안정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그에게 그리고 당신 자신에게 당신의 세상이 오직 그 중심으로만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독립심은 중독성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통제하려는 충동을 버리는 데에는 조용한 힘이 있습니다. 금욕주의가 우리에게 일깨워 주듯이 당신은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결정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당신의 반응은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가 물러설 때 우아하게 반응하세요. 당황하거나 과도하게 분석하려는 충동을 억누르세요.
이 순간을 흐트러짐 없이 헤쳐나갈 수 있는 당신의 능력을 믿으세요. 진실은 이렇습니다. 당신이 확고한 입장을 고수할 때 당신은 그가 당신을 그리워하고 당신과의 관계를 되돌아보고 그가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 깨달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중요한 것은 그의 경계를 존중하는 데 있어 확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침묵은 말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침묵은 당신의 자신감과 관심을 구걸하지 않는 당신의 의지를 보여주며 저를 믿으세요. 이것은 결코 간과될 수 없습니다. 그는 당신이 쫓지 않는 것을 느낄 것이고 그 공허함 속에서 호기심과 매력이 자라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마세요. 그의 공간을 존중하는 것은 훨씬 더 큰 여정의 첫걸음일 뿐입니다. 다음 단계가 궁금하세요? 새롭게 찾은 이 평온함을 어떻게 활용하여 관계뿐 아니라 자존감까지 높일 수 있을까요? 다음 단계는 이 역동성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꿔줄 것이니 저와 함께 하세요. 폭풍이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질 때 침착함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2. 침착함을 유지하세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가 거리를 둘 때 속이 메스꺼워지시나요? 모든 대화, 모든 말, 모든 순간을 떠올리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궁금해하시나요?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누군가 멀어질 때 자연스러운 반응은 당황하고 너무 많은 생각을 하고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밀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바로 이 순간 당신의 감정적 반응은 생각보다 훨씬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이 초기 불안의 파도를 어떻게 헤쳐나가느냐에 따라 그와의 관계뿐 아니라 당신의 내면까지 전체적인 결과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당황은 관계의 적입니다. 두려움에 반응하거나 메시지를 연달아 보내거나 필사적으로 상황을 해결하려고 애쓰는 것은 의도치 않게 불안감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불안감은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더라도 혐오감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침착함, 평정심,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괜찮아라고 말하는 조용한 힘입니다. 말처럼 쉽지는 않죠? 결국 내면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 어떻게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서 어두운 금욕주의 심리학의 지혜가 빛을 발합니다. 감정을 억누르거나 존재하지 않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금욕주의는 시대를 초월한 진실을 가르칩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가 아니라 그 일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반응은 당신의 힘입니다. 이 상황을 내면의 안정성을 시험하는 시험으로 생각하세요.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은 감정적 회복력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는 부인할 수 없이 매력적인 자질입니다. 남자들은 자신들이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감정의 폭풍을 무너지지 않고 헤쳐나갈 수 있는 여자에게 끌립니다. 불확실성을 우아하게 다루는 당신의 능력은 인상적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매력적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두 번째나 세 번째 문자를 보내고 싶은 충동이 들 때 잠시 멈추세요. 심호흡을 하세요. 절박한 상황에서 행동한다고 해서 그가 더 가까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상기시켜 주세요. 대신 자신을 가다듬는 데 집중하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불안한 생각이 스며들기 시작하면 에너지를 다른 곳으로 돌리세요. 산책을 하거나 감정을 일기에 적거나 기쁨을 주는 취미 활동을 하세요. 이것은 회피가 아니라 자기 관리입니다. 평온함의 아름다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이 생각할 수 있는 공간, 그가 생각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관계가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평온함은 상황을 통제하려 하지 않고 자신감을 갖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펼쳐질 운명을 믿는 것이죠. 이러한 침착함은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나는 혼자서도 충분히 건강하다. 자, 이제 그의 관점에서 이 상황이 어떻게 보일지 상상해 보세요. 그는 정신없이 쏟아지는 문자나 감정 폭발 대신 당신의 꾸준하고 차분한 에너지를 느낍니다. 그 에너지는 돋보이고 그의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신이 그저 평범한 여자가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아는 여자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만약 이 말이 공감된다면 과거의 비슷한 상황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잠시 생각해 보세요. 침착했나요? 아니면 공황 상태에 빠졌나요?
그리고 지금 침참을 선택하는 것이 두 사람의 관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이 첫걸음을 완벽하게 해내고 싶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아래에 1번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관계뿐 아니라 사고방식 전체를 변화시킬 통찰력을 놓치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믿어보세요. 이것은 당신을 그 어느 때보다 강하고 현명하고 빛나게 만들어줄 여정의 시작일 뿐입니다. 다음 단계로 나아가 그의 공간을 존중하는 것이 당신의 자신감과 그의 매력을 어떻게 증폭시킬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준비되셨나요?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3. 자신에게 집중하세요.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그의 거리가 단순히 그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만약 당신이 내면으로 돌아와 자신과 다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초대라면 어떨까요? 누군가 멀어지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모든 에너지를 그 사람에게 쏟습니다. 고치고 쫓고 분석하죠. 하지만 그 에너지를 진정으로 가치 있는 단 한 사람, 바로 당신에게 쏟아부으면 어떨까요? 이런 시기에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은 단순히 침묵을 채우거나 불확실성에서 주의를 돌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자존감을 되찾고 당신의 행복, 성취감, 자신감이 그 사람이나 다른 누구에게도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기 관리가 아닙니다. 독립심을 선언하는 것이며 곧 알게 되겠지만 독립심은 사람을 황홀하게 만듭니다. 생각해보세요. 처음에 그를 당신에게 이끌렸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당신의 유머 감각, 당신의 야망, 삶에 대한 열정이었나요? 그런 자질들은 그가 물러선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지금이야말로 가장 밝게 빛나는 자신의 모습과 다시 연결될 완벽한 순간입니다. 당신을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한때 좋아했던 취미를 소홀히 하고 있나요? 다시 시작해보세요. 항상 배우고 싶었던 기술이 있나요?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그림 그리기, 춤, 언어 배우기, 헬스장 다니기 등 무엇이든 그에게서 당신에게로 시선을 옮겨보세요. 자립적으로 성장하는 여성에게는 은은한 마법이 있습니다. 자신의 성장에 온전히 집중할 때 당신은 파급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당신은 단순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가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는 당신에게서 불꽃, 에너지, 활력을 보고 그동안 놓쳤던 것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진짜 비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은 그의 관심을 얻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관심을 되찾는 것입니다. 자신의 성장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때 다른 사람의 인정을 쫓는 데서 벗어나 자신을 위해 살기 시작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부인할 수 없는 자신감을 발산하게 됩니다. 진정성에 뿌리 내린 이 자신감은 당신을 그 사람뿐 아니라 당신의 길을 가로막는 모든 사람에게도 거부할 수 없게 만드는 매력입니다. 어두운 금욕주의 심리학에서 영감을 받은 관점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의 거리는 당신의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돌아오든 돌아오지 않든 당신의 가치는 변함없습니다. 최고의 자신이 되기 위해 에너지를 쏟는 것은 단순히 그의 외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여파 속에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6개월 후의 자신을 상상해 보세요. 더 강하고 더 자신감 넘치고 당신의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는 기쁨으로 빛나고 있는 자신을요. 그것이 바로 당신에게 집중하는 힘입니다. 이는 그 사람이나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행복과 충만함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증명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그 사람 생각에 휩싸일 때 잠시 멈춰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내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자신의 성장을 가꾸는 데 들이는 모든 순간은 균형을 되찾는 단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무엇이 당신을 부르고 있나요? 읽고 싶었던 책인가요? 미뤄왔던 운동인가요? 아니면 꿈꿔왔던 창작 프로젝트인가요? 무엇이든 마음껏 펼쳐보세요.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여정을 여기서 시작하세요. 진실은 성장에 집중할 때 당신의 삶이 변할 뿐만 아니라 그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보는 방식까지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가 돌아오든 말든 당신은 빛나고 강하고 충분히 충만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4. 과하게 생각하지 말고 깊이 생각하기. 잠시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여기서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누군가 당신에게서 멀어지면 과하게 생각하는 악순환에 빠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모든 대화를 되짚어보고 모든 눈빛을 분석하고 당신이 한 말과 행동을 모두 재고하게 됩니다. 정말 지치죠?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과하게 생각하는 것은 명료함을 가져다 주지 않고 오히려 흐려지게 합니다. 과하게 생각하는 대신 깊이 생각하는 것을 선택한다면 어떨까요? 솔직하고 건설적이며 차분한 성찰을 해보세요. 성찰은 자신을 탓하거나 모든 세부 사항에 집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걸음 물러나 적절한 질문을 던지고 맑은 정신으로 상황을 탐구할 수 있는 여유를 갖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멀어진 데에는 무엇이 영향을 미쳤을까요? 당신이 놓친 그의 미묘한 에너지 변화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이 거리가 당신과는 전혀 관련이 없었을까요? 때로는 답이 생각보다 가까이 있을 수 있지만 열린 마음과 차분한 마음으로 접근할 때만 그렇습니다. 최근에 갈등이나 오해가 있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사소해 보이는 의견 차이였거나 스쳐 지나가는 말이었거나 심지어는 오랫동안 지속된 말 없는 긴장감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시에는 중요하지 않아 보였을지 모르지만 당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그에게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순간들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되돌아보세요. 그의 걱정에 귀 기울였나요? 그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무시했나요?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사소하고 불편한 진실이라도 진실을 밝혀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받아들여야 할 또 다른 현실이 있습니다. 그의 거리가 당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삶은 복잡하고 사람들은 직장 스트레스, 가족 문제, 개인적인 어려움, 심지어 자신의 감정에 대한 두려움까지 수많은 이유로 자신을 외면합니다. 때로는 거절처럼 느껴지는 것은 단순히 누군가 자신의 혼란을 처리할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깨닫는 것은 해방감을 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당신의 통제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며 그것이 괜찮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이는 금욕주의의 핵심 원칙 중 하나로 이어집니다. 통제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하고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놓아주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의 감정, 반응 또는 그가 멀어지는 이유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통제할 수 있습니다. 집착 대신 성찰을 선택함으로써 마음의 평화를 되찾고 정서적인 강인함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성찰은 또한 자신을 돌아볼 기회이기도 합니다. 스스로에게 나는 이 관계에서 정말 행복한가? 이 관계가 나의 성장과 웰빙에 도움이 되는가? 라고 물어보세요. 때때로 그의 거리는 당신이 전에는 알아차리지 못했던 근본적인 균열을 부각시킬 수 있습니다.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는 위장된 선물입니다. 이는 당신이 진정으로 그와 일치하는지 아니면 해결해야 할 더 깊은 문제가 있는지 평가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성찰의 순간을 거울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단순히 그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거리나 갈등을 다루는 방식에서 어떤 패턴을 발견하시나요? 더 꽉 매달리는 경향이 있나요? 아니면 문을 닫는 경향이 있나요? 지금 당신이 얻는 지혜를 바탕으로 이 상황에 어떻게 다르게 접근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통찰력은 이 관계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관계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중요한 것은 성찰은 섬세한 균형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의심에 빠지지 않고 자신에게 솔직해야 합니다. 두려움에 휩쓸리지 않고 교훈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하려면 의도적으로 자기 성찰 시간을 따로 마련하세요. 일기를 쓰거나 명상을 하거나 그냥 고요히 앉아 판단 없이 생각이 흘러가도록 두세요. 감정을 바로잡으려고 애쓰지 않고 탐구하도록 스스로에게 허락할 때 어떤 감정이 드러나는지 놀라실지도 모릅니다. 성찰할 때 이 점을 기억하세요. 명확해지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 당장 모든 답을 알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한 번에 그의 거리감에 대한 미스터리를 푸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차분하고 열린 마음으로 배우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상황에 접근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러한 인내심은 약함이 아니라 힘입니다. 이것이 바로 스토아 심리학을 그토록 변화시키는 요소입니다. 미지의 것을 우아하게 포용함으로써 진실이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심호흡을 하고 그 과정을 신뢰하세요. 성찰은 모든 것을 한꺼번에 파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관계에서든 사랑에 접근하는 방식에서든 지혜롭게 앞으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통찰력을 얻는 것입니다. 무엇을 발견하든 이 점을 기억하세요. 성찰하고 잠시 멈추고 질문하고 성장하는 행위는 당신의 강인함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무너지는 사람과 일어서는 사람을 가르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성찰의 고요함 속에서 당신은 아름다운 무언가, 바로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 명료함과 고요함 속에서 다음 단계는 무엇이든 힘들고 고군분투하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펼쳐지는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5. 기대치를 관리하세요. 그가 자신에게서 멀어지면 희망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내가 제대로 된 문자를 보내면 그가 나를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깨달을지도 몰라. 어쩌면 전화해서 사과하고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갈지도 몰라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최선을 바라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자신의 정서적 안녕을 위해 꼭 필요한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기대치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행복을 특정한 결과에만 두는 것은 마음의 평화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가 특정한 방식으로 반응하기를 기대하는데 그가 그렇지 않으면 비록 그가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거절당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정관념을 내려놓으면 자유로워집니다. 어떤 결과든 받아들일 준비가 된 마음가짐을 갖게 되고 바로 거기에 당신의 힘이 있습니다. 기대치를 조절한다는 것은 실제로 그에게 포기하거나 최악의 상황에 굴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균형을 유지하고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사력 있고 차분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답장을 초조하게 기다리는 대신 하루를 살아갑니다. 긍정적인 반응에 열려 있지만 그것에 의존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미묘한 사고방식의 변화는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특정 결과, 즉 그의 답장, 애정 또는 그의 인정에 집착할 때 당신은 그에게 당신의 감정 상태를 통제하게 되는 것이며 이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기대치를 조절하면 그 통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행복은 그의 행동이 아니라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일깨워줍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금욕주의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데 금욕주의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놓아주라고 가르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말했듯이 당신은 외부 사건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 힘을 얻을 것입니다. 그가 언제 어떻게 연락할지 통제할 수는 없지만 당신의 생각과 행동 그리고 그 사이에 어떻게 자신을 드러내는지는 통제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봅시다. 차분한 메시지를 보낸 후 5분마다 휴대폰을 확인하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세요. 대신 에너지를 다른 곳으로 돌리세요. 운동, 창의적인 프로젝트, 친구들과의 수다 등 의미 있는 일에 푹 빠져보세요. 이렇게 하면 단순히 주의를 돌리는데 그치지 않고 그가 멀어졌다고 해서 당신의 삶이 멈추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증명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아이러니가 여기 있습니다. 특정한 결과에 대한 욕구를 내려놓을 때 당신은 훨씬 더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차분하고 초연함은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나는 당신을 원하지만 당신이 나를 완성시켜줄 필요는 없어요. 이는 장난을 치거나 신경 쓰지 않는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돌아오든 말든 당신의 가치를 진정으로 구현하는 것입니다. 이제 기대치를 관리하는 또 다른 측면, 즉 어떤 결과든 대비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가 진심 어린 메시지로 답하고 두 사람이 다시 아름답게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가 거리를 두고 관계가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당신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의 선택에 흔들리지 않는 것은 내면에서 정서적 회복력을 키워왔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준비는 스토아 심리학이 지닌 변화의 힘의 일부입니다. 단순히 현재의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당신에게 도움이 되는 사고방식을 기르는 것입니다. 기대치를 관리하는 연습을 하면 미래의 관계, 우정, 심지어 직업적인 어려움에서도 당신에게 힘을 실어줄 기술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대치를 잘 관리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간단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나중에 만약이라는 생각에 빠지지 않고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대화를 시작할 수 있나요? 만약 답이 아니요라면 괜찮습니다. 노력해야 할 부분이니까요. 하지만 답이 예라면 스스로에게 칭찬을 해주세요. 그것이 바로 행동으로 드러난 감정적 강인함입니다. 이 글이 당신에게 어떻게 공감되는지 잠시 생각해 보세요. 관계에서 자신의 기대치에 갇혀 있다고 느껴본 적이 있나요? 그 경험이 침착함을 유지하고 현재에 집중하는 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마음의 평화를 되찾고 자신감 있게 이 상황에 대처할 준비가 되었다면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이 단계가 공감된다면 아래에 1번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는 성장의 여정에 헌신하는 당신의 방식입니다. 구독하고 관계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사고방식 전체를 고양시켜줄 더욱 강력한 통찰력을 얻으세요. 당신은 이 놀라운 것을 만들어가고 있으며 우리는 이제 막 시작일 뿐입니다. 다음으로 게임을 하는 것만으로는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관계를 얻을 수 없는 이유와 대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6. 절박하게가 아닌 단호하게 소통하세요. 모든 관계에는 손을 내밀고 침묵을 깨고 마음속에 불타는 질문을 던지고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어떻게 소통하느냐에 따라 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박한 상황에서 손을 내밀거나 감정적인 메시지를 쏟아내거나 즉각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등 실수를 저지릅니다. 자신의 입장이 확실하지 않을 때 명확성에 대한 갈망은 압도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절박함만으로는 결코 원하는 관계를 얻을 수 없습니다.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단호하게 소통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차분함, 명확함, 그리고 자신감을 가지고 대화에 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정을 숨기거나 신경 쓰지 않는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정심을 잃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만큼 자신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반면 절박함은 불안감에서 비롯됩니다. 그의 말을 듣고 상황을 바로잡고 통제력에 매달리고 싶은 절박한 욕구입니다. 하지만 이런 감정적인 공간에서 메시지를 보내면 그 감정이 드러납니다. 그에게는 부담스러울 수 있고 그를 더 가까이 데려가는 대신 오히려 더 멀어지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호한 소통은 상황을 뒤집습니다. 자신과 그를 위해 자신의 감정과 의도를 품위 있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표현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며칠 동안 그에게서 소식이 없습니다. 침묵이 당신을 괴롭히고 여러 개의 문자를 보내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왜 답장 안 해? 나한테 화났어? 내가 뭐 잘못했어? 이러한 질문들은 무해해 보일 수 있지만 공황 상태에서 나오며 그 어조가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대신 이런 대안을 생각해 보세요. 안녕, 요즘 좀 거리를 두는 것 같아. 잘 지내고 있기를 바라. 이야기하고 싶으면 언제든 여기 있어. 이러한 접근 방식은 두 가지를 전달합니다. 당신이 그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그가 스스로에게 답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차이점을 알아보세요. 첫 번째 메시지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즉각적인 안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차분하고 사려 깊게 답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둡니다. 이는 당신이 자신의 감정적 강인함에 기반을 두고 있음을 보여주는 미묘하지만 강력한 변화입니다. 여기에 단호한 소통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 가치를 입증하기 위해 특정 결과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긍정적으로 반응하든 부정적으로 반응하든 아니면 전혀 반응하지 않든 당신은 진실하게 자신을 표현한 것입니다. 단호한 소통은 언제 멈춰야 할지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단 연락을 취했다면 반복해서 다시 연락하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세요. 상대방이 어떻게 소통할지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여유를 주세요. 과도한 소통은 압박감으로 느껴질 수 있고 압박감은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한 걸음 물러섬으로써 상황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내버려 둘 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스토아주의의 원칙과 깊이 일치합니다. 에픽테토스가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듯이 우리는 두 개의 귀와 하나의 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하는 것보다 2배 더 많이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화할 때가 되면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우선시하세요. 대화를 주도하거나 인정받으려 하기보다는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하는 데 집중하세요. 진정한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하고 그의 답변이 대화의 흐름을 이끌도록 하세요. 자신에게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단호한 소통은 상대방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몸을 뒤로 굽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심을 표현하는 것과 자존감을 유지하는 것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무시하는 듯한 반응을 보이거나 대화의 흐름을 방해하려 한다면 강요하지 마세요. 내가 준비되면 이야기할 수 있지만 강요하지는 않을 거야 라고 차분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계 설정은 감정적 독립성을 강화합니다. 단호한 의사소통의 또 다른 핵심은 타이밍입니다. 감정적이거나 반응적인 감정을 느끼면서 다가가면 대화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기 쉽습니다. 대신 차분하고 중심을 잡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심호흡을 하고 생각을 정리한 후 맑은 정신으로 상황에 접근하세요. 이렇게 하면 당신의 메시지가 충동적이기보다는 사려 깊게 전달될 것입니다. 단호함은 단순히 상대방과 소통하는 방식만이 아니라 자신과 소통하는 방식까지 포함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내면의 대화를 확인해 보세요. 자신에게 친절과 격려로 말하고 있나요? 아니면 두려움과 의심에 휘둘리고 있나요? 내면의 자신감을 키우면 자연스럽게 상호작용에 반영됩니다. 결국 단호한 의사소통은 자신의 가치를 잃지 않으면서 솔직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결과를 통제하거나 정해진 시간 내에 해결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성 있게 다가가고 감정을 명확하게 표현하며 관계가 자연스럽게 발전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박함 대신 단호함을 선택하면 그와의 관계가 강화될 뿐만 아니라 자존감도 깊어집니다.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든 당신은 우아하고 진실되게 상황을 처리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정서적 성숙은 단순히 관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당신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변화시킵니다. 7. 장난은 피하세요. 그가 멀어질 때 반응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으로 대응하고 싶은 유혹이 생깁니다. 내가 그를 질투하게 만들면 그는 자신이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깨닫게 될 거야. 내가 그를 무시하면 그는 달려올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들은 통제력을 되찾기 위한 손쉬운 해결책처럼 보이지만 솔직히 말해서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조종은 단기적으로는 관심을 끌 수 있을지 몰라도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지속적이고 진정한 관계를 형성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장난은 종종 불안감, 즉 무력감을 느끼는 상황에서 권력을 되찾고 싶은 욕망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진정한 힘은 속임수나 심리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에서 나옵니다. 자신에게 진실하고 교묘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을 때 당신은 관계를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자존감도 지키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그가 당신이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사진을 보거나 당신이 며칠 동안 연락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그의 호기심을 자극하거나 심지어 질투심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당신의 행동이 계산적이거나 진심이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는 그것을 감지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예민하고 당신이 장난을 치고 있다는 것을 그가 깨닫는 순간 신뢰의 기반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대신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답은 스토아 심리학의 원칙에 있습니다. 자신감과 진정성으로 당신의 입장을 고수하세요. 그의 반응을 통제하려 하지 말고 최고의 당신으로 나타나는 데 집중하세요.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거나 열정을 쫓느라 정말 바쁘다면 그 마음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도록 하세요. 당신의 삶에 대해 글을 올리고 행복을 공유하세요. 하지만 진짜일 때만 그를 자극하기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성의 마법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강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최고의 삶을 살고 있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변화하고 자신감, 독립심, 그리고 기쁨을 발산합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진실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게임보다도 훨씬 더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진실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힘이 있습니다. 또 다른 흔한 전략, 바로 그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논리적으로 보입니다. 그가 문자를 보내지 않으면 나도 문자를 보내지 않을 거야. 그가 거리를 두면 나도 거리를 둘 거야. 하지만 이러한 보복적인 접근 방식은 관계를 발전시키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거리를 만들 뿐입니다. 벽을 쌓는 꼴입니다. 관계는 침묵의 의지 싸움이 아니라 상호 존중과 열린 소통을 통해 발전합니다. 그를 무시하는 대신 차분한 거리를 두세요. 두 가지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를 무시하는 것은 게임, 즉 반응을 유도하기 위한 행동과 같습니다. 반면 차분한 거리두기는 상황을 강요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당신의 거리를 알아채지만 그것이 내 평화를 깨뜨리거나 내 가치를 규정하게 두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당신의 정서적 건강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놀라울 정도로 매력적인 조용한 힘을 전달합니다. 질투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질투심을 유발하려고 하면 그의 관심을 끌 수 있지만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까요? 질투는 긴장, 불신, 그리고 종종 불필요한 드라마를 만들어냅니다. 게임보다 진정성을 우선시할 때 당신은 존중과 안정감의 토대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는 당신이 그나 상황을 조종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당신은 그저 당신답게 행동할 뿐이며 이는 드물고도 강력한 일입니다. 금욕주의의 선구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최고의 복수는 적과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그를 적으로 보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그 지혜는 유효합니다. 그의 행동을 따라하거나 악의에 찬 반응을 보이는 대신 그보다 앞서 나가세요. 전술보다 진실성을 선택하세요. 당신의 행동이 당신이 만들고 싶은 관계, 즉 신뢰, 개방성, 그리고 상호 존중에 기반한 관계를 반영하도록 하세요. 게임을 피함으로써 당신은 관계에 대한 더 높은 기준을 세울 뿐만 아니라 스스로에게도 더 높은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조종하거나 계약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신의 자신감과 진정성만으로도 관심과 존경을 받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전략적으로 찍은 사진을 올리거나 실수로 문자를 보내고 싶은 충동이 들 때 잠시 멈춰보세요. 나는 강한 척하는 걸까? 아니면 상황을 통제하려는 걸까?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게임 대신 진정성을 선택하면 관계를 지킬 뿐만 아니라 평화도 지킬 수 있고 결국에는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서적 안정감 조성하기. 그가 마침내 연락을 해왔을 때 당신의 대화 방식에 따라 그를 더 가까이 끌어당길 수도 더 멀리 밀어낼 수도 있습니다. 이 순간은 매우 예민한 순간이며 차분하고 열린 마음과 정서적 안정감이 필요합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가 판단, 분노, 불필요한 압박감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행동을 변명하거나 당신의 감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소통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의견이 방해나 판단 없이 진정으로 경청되었다고 느낀 마지막 순간은 언제였나요? 상대방이 비난을 퍼붓기 위해 기다리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때 당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얼마나 자유로웠나요? 그에게 바로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을 겁니다. 정서적 안전은 그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솔직함과 취약함을 대화에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이제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가 마침내 연락을 하면 바로 답을 원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 나를 무시했어? 또는 무슨 일이야? 와 같이 묻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질문, 특히 답답한 상황에서 하는 질문은 그를 궁지에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대신 호기심과 공감을 가지고 대화에 접근하세요. 요즘 좀 거리를 두는 것 같은데 기분이 어때? 와 같이 말해보세요. 이렇게 언어적 변화를 주면 그가 공격받는다는 느낌 없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문을 열어줍니다.
경청은 정서적 안전의 또 다른 초석입니다. 진심으로 경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말뿐만 아니라 그 말 뒤에 숨겨진 감정까지 경청하는 것이죠. 그가 말할 때 말을 끊거나 변명하거나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려는 충동을 자제하세요. 대신 그의 의도를 이해하는 데 집중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그의 말에 모두 동의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의 관점을 존중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존중은 모든 의미 있는 관계의 기반입니다. 정서적 안전을 만드는 것은 자신의 에너지를 인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화에 들어가면서 화가 나거나 상처받거나 조급한 마음을 느낀다면 그 에너지는 말과 어조에 스며들 것입니다. 대화에 앞서 마음을 가다듬고 심호흡을 하고 대립이 아닌 관계를 쌓는 것이 목표임을 다시 한번 상기하며 차분하고 자신감 있는 태도로 대화에 임하세요. 또 다른 강력한 팁을 알려드리자면 상대방의 감정을 완전히 이해하거나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 감정을 인정해 주세요. 그렇게 느끼는 이유를 알겠어. 또는 나와 공유해줘서 고마워. 와 같은 말은 상대방이 이해받고 있다고 느끼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안전하다고 느낄 때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털어놓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바로 거기서 치유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당신의 정서적 안전도 잊지 마세요. 상대방의 감정을 당신의 감정보다 우선시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 모두 소중하게 여겨지고 경청받는다고 느낄 수 있는 균형 잡힌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당신에게 상처를 주거나 강한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말을 한다면 잠시 멈추고 생각을 정리하는 것도 좋습니다. 충동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이 문제를 해결할 시간이 필요해 라고 차분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당신의 평화를 지켜줄 뿐만 아니라 당신이 상황을 성숙하게 처리하려는 의지를 그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앞서 다크스토아 심리학에서 살펴보았듯이 정서적 안전은 어려운 대화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아하고 진정성 있게 대화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타인의 취약성을 받아들이면서도 자신의 강점에 기반을 두는 능력입니다. 이러한 균형을 잘 잡으면 불확실성 속에서도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당신과 함께 있을 때 안전함을 느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신뢰가 깊어집니다. 그가 자신의 감정 주변에 쌓아놓은 벽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진정한 연결이 가능해집니다. 그는 당신이 단순히 충동적으로 반응하거나 답을 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당신은 복잡하고 미묘한 차이를 포용할 수 있는 사람이며 바로 그런 사람이 사람들이 가까이 있고 싶어 하는 사람입니다. 과거의 어려운 대화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잠시 생각해 보세요. 정서적 안정감을 만들어낼 수 있었나요? 아니면 좌절감과 상처가 덮쳐왔나요? 만약 이 단계가 당신에게 공감되고 소통에 더 많은 차분함과 연민을 더할 준비가 되었다면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신뢰와 유대감을 쌓는 여정에 동참하기 위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아래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관계뿐 아니라 감정적인 사고방식 전체를 변화시키는 방법에 대한 더 많은 통찰력을 얻으려면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지금은 당신이 성장하고 관계를 강화하고 지혜와 우아함으로 이러한 순간들을 헤쳐나가는 당신으로 거듭날 순간입니다. 함께 힘을 얻는 한 걸음씩 이 여정을 계속해 나갑시다. 다음으로는 더 큰 그림에 집중하는 것이 사랑의 기복을 헤쳐나가는 데 필요한 명확성과 힘을 어떻게 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더 큰 그림에 집중하세요. 감정적인 혼란에 빠져 있을 때는 균형 감각을 잃기 쉽습니다. 그의 거리는 관계의 결정적인 순간, 즉각적인 해결책을 요구하는 위기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아무리 강렬한 순간이라도 어떤 한순간이 전체 여정을 정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더 큰 그림에 집중하는 것이 당신을 이끄는 빛이 되어 명확하고 힘차게 폭풍을 헤쳐나가도록 도와줍니다. 한 걸음 물러나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일시적인 거리는 더 큰 패턴의 일부인가 아니면 고립된 순간인가? 그가 꾸준히 관심과 헌신을 보여줬는가 아니면 반복적으로 위축되는 징후를 보였는가? 이러한 질문에 답하려면 이 한 가지 상황의 세부 사항에 얽매이기보다는
시야를 넓혀 관계 전체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 큰 그림에 집중한다는 것은 자신의 감정을 무시하거나 그의 행동을 축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점을 얻는 것입니다. 삶 자체와 마찬가지로 관계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입니다. 깊은 유대감을 느끼는 순간도 있고 멀어지는 순간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함께 성장하고 있는가? 아니면 멀어지고 있는가? 답은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그 패턴에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금욕주의의 가르침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핵심 원칙 중 하나는 당장의 감정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관점을 고려하는 능력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우리가 듣는 모든 것은 사실이 아니라 의견이다.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은 진실이 아니라 관점이다. 라고 일깨워줍니다. 이 거리의 순간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지금은 위기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시간의 관점에서 보면 그저 길 위의 작은 장애물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몇 달 동안 데이트를 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처음에는 좋았지만 이제 그가 멀어지고 있습니다. 당황하거나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관계의 근간을 되짚어 보세요. 무엇이 두 사람을 이어주었나요? 그 특징들이 여전히 남아있나요? 그렇지 않다면 두 사람 모두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변해버린 건가요? 더 큰 그림에 집중하면 반응적인 사고를 넘어 사려 깊은 평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더 넓은 관점은 두려움보다는 강점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만약 그의 이탈이 더 깊은 불화의 징후라면, 더 큰 그림에 집중하면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 관계에 매달리지 않고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반면 만약 이것이 단지 일시적인 현상이라면 더 큰 맥락을 바라보는 것은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침착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더 큰 그림에 집중하는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관계 속에서 자신의 성장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평생 지속되든 한 시즌만 지속되든 모든 관계는 우리 자신에 대해 무언가를 알려줍니다. 이 경험을 통해 당신의 욕구, 경계, 그리고 소통 방식에 대해 무엇을 배웠나요? 이 관계는 어려운 순간에도 당신의 성장에 어떤 도움을 주었나요? 그의 행동을 분석하는 데에만 집중하는 것에서 벗어나 당신의 개인적인 여정을 되돌아보면서 당신은 주체성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 거리의 순간은 관계가 당신의 장기적인 비전과 일치하는지 평가할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 관계가 당신의 최고의 모습을 이끌어내나요? 지지받고 소중히 여겨지고 이해받는다고 느끼나요? 때로는 한 걸음 물러나 더 큰 그림을 보면 순간의 열기 속에서 간과하기 쉬운 진실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더 큰 그림에 집중한다는 것은 현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적절한 맥락에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멀리 바라보면 당장의 좌절이나 불안은 훨씬 더 큰 퍼즐의 작은 조각이 되고 그러한 관점을 통해 지혜, 인내, 그리고 감정적 균형을 가지고 상황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결국 더 큰 그림은 단지 관계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당신에 관한 것입니다.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성장하고 자존감을 유지하며 자신의 필요와 가치를 존중하는 능력에 관한 것입니다. 여정의 더 넓은 범위에 집중할 때 관계에 대한 명확성을 얻을 뿐만 아니라 자신과의 연결고리를 강화할 수 있으며 이는 무엇보다도 의미 있는 관계의 기반이 됩니다. 앞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세요. 받아들이기 가장 어려운 진실이 있습니다. 모든 관계가 오래가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서로를 아끼고 인내심을 갖고 모든 어려움을 완벽하게 헤쳐나가더라도 때로는 관계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이 절망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동시에 깊은 기회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자신을 선택하고 회복력과 우아함으로 다음 장을 맞이할 기회입니다.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나 관계를 포기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당신의 행복, 가치, 그리고 미래가 그의 선택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확신했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독립적인 사고방식으로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놓아주고 통제할 수 있는 것, 즉 자신의 성장과 행복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단계는 수용에서 시작됩니다. 상황의 불확실성을 받아들이세요.
그가 돌아올지도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어느 쪽이든 당신의 삶은 계속되고 그저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꽃피울 것입니다. 기대를 놓아주는 고통이든 관계 자체를 놓아주는 고통이든 그 고통은 일시적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 얻는 성장, 지혜, 그리고 힘은 영원히 당신의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경험, 심지어 고통스러운 경험조차도 당신을 형성합니다. 그 경험들은 당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그리고 자신을 더 온전히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이 관계가 끝났다고 해서 당신이 실패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가 그 목적을 달성했다는 의미입니다. 그 목적이 사랑이든 배움이든 아니면 둘 다였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두운 금욕주의 심리학의 철학입니다. 모든 순간, 심지어 힘든 순간조차도 더 현명하고 강해질 기회로 여기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그를 잊거나 관계가 중요하지 않았던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보다 미래를 우선시하며 함께 나누었던 것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는 새로운 기회에 발을 들여놓을 때 배운 교훈을 되새기고 그 교훈을 마음에 새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스로에게 이 관계를 통해 나 자신에 대해 무엇을 배웠는가? 이러한 통찰력을 어떻게 활용하여 성장할 수 있는가? 라고 질문해 보세요. 우아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비결은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는 것입니다. 고통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해 얻은 성장에 대한 감사입니다. 감사는 상실에서 이득으로 관점을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관계를 씁쓸함이 아닌 연민의 마음으로 되돌아볼 수 있게 해줍니다. 비록 일이 바라던 대로 끝나지 않았더라도 항상 얻을 수 있는 가치 있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는 또 다른 부분은 미지의 세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한 장이 끝나면 또 다른 장이 시작됩니다. 지금이 미뤄왔던 개인적인 목표에 집중하거나 새로운 열정을 탐구하거나 친구 및 가족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할 완벽한 시기일 수 있습니다. 그의 거리를 끝으로 보기보다는 새로운 가능성으로 향하는 문으로 여기세요. 이것이 그 과정이 쉬울 것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은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금욕주의가 우리에게 일깨워 주듯이 진정한 힘은 내면에서 나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인생의 행복은 생각의 질에 달려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잃은 것에서 얻는 것으로 초점을 옮기면 자신의 이야기에 대한 주도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을 구현하는 강력한 방법 중 하나는 미래의 자신을 시각화하는 것입니다. 이 순간을 지나온 자신감 넘치고 즐겁고 번영하는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세요. 그녀는 어떤 모습일까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이 비전을 지침으로 삼으세요. 그녀를 향해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은 현재의 고통과 불확실성에서 한 걸음씩 멀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기억하세요.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그를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더 이상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놓아줄 만큼 자신을 소중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이는 당신의 행복은 타협할 수 없으며 주저함이나 위축 없이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만나주는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선언입니다. 이 여정이 원점으로 돌아오는 순간 그의 공간을 존중하는 것부터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 게임을 피하는 것부터 정서적 안정감을 만드는 것까지 지금까지 다룬 모든 것을 되새겨보세요. 모든 단계는 힘, 지혜, 그리고 진정성을 기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면서 당신은 가장 강력한 당신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그가 돌아온다면 당신은 당신의 가치를 알고 명확하고 자신감 있게 그를 맞이할 것입니다. 만약 그가 돌아오지 않더라도 당신은 당신이 충분하다는 것을 깨닫고 당신의 길을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당신은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매 순간 자신을 존중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장의 끝이 아니라 놀라운 무언가의 시작입니다. 받아들이세요.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 강렬한 여정을 마무리하며 이 10단계를 통해 여러분이 이룬 놀라운 발전을 잠시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각 단계는 관계의 거리를 헤쳐나가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힘과 가치, 그리고 부인할 수 없는 빛을 되찾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누군가를 되찾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되찾는 것입니다. 그가 당신을 멀리하고 무시할 때 마치 그의 선택에 좌우되는 것처럼 무력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두운 금욕주의 심리학을 통해 당신은 불확실성을 명료함으로, 두려움을 자신감으로, 그리고 반응적인 반응을 목표로 바꾸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기적인 방식이 아니라 당신의 여정을 존중하고 당신이 진정으로 받아 마땅한 사랑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식으로 그에게서 당신에게로 초점을 옮겼습니다. 기억하세요. 다른 사람의 행동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세상에 어떻게 드러나는지는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의 공간을 존중하는 것부터 자신의 성장에 집중하는 것, 단호하게 소통하는 것부터 앞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는 것까지 당신이 내딛는 모든 발걸음은 가장 강력하고 진정한 자신을 향한 한 걸음입니다. 관계는 선형적이지 않습니다. 역동적이며 기쁨과 슬픔, 그리고 성찰의 순간들로 가득합니다. 이 장이 화해로 이어지든 마무리로 이어지든 당신은 우아함과 지혜, 그리고 강인함으로 이를 헤쳐나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노력했고 무슨 일이 일어나든 미래의 관계를 풍요롭게 할 방식으로 이미 성장했습니다. 그럼 다음은 무엇일까요? 이 교훈들을 받아들이고 체화하고 이 관계뿐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당신을 인도하도록 하세요. 이 과정을 통해 당신이 변해가는 모습은 누구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녀는 매력적이고 자신감 넘치며 자신의 가치에 깊이 공감합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앞으로 나아가는 에너지이며 모든 것을 바꾸는 에너지입니다. 헤어지기 전에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 영상에서 가장 공감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이 이 단계들을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여정이 여러분에게 영감을 주었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종을 눌러 더 이상 힘을 주는 통찰력을 놓치지 마세요. 저를 믿고 함께 이 여정을 헤쳐나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관계를 헤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과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사랑을 바라보는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만남까지 모든 어려움은 성장의 기회이며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당신은 해낼 수 있습니다. 계속 빛나세요. 당신이 깊이 아끼는 남자가 멀어지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쩌면 그의 문자가 점점 줄어들고 그의 온기는 아득한 기억처럼 느껴지고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알아내려고 머릿속이 복잡해질지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 겪어봤던 감정의 폭풍과 같습니다. 혼란, 공황, 그리고 답을 찾기 위해 그를 쫓아가고 싶은 강렬한 충동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고 싶습니다. 현실은 이렇습니다. 당신이 이 순간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그와의 관계뿐 아니라 자신감, 내면의 힘,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관계에 대한 접근 방식까지 모든 것이 바뀔 수 있습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그를 쫓는 것은 답이 아닙니다. 절박함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그를 더 멀어지게 할 뿐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여성들은 이런 함정에 빠져 더 많은 행동을 하거나 옳은 말을 하면 그가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익숙한 이야기인가요? 하지만 당신의 존엄성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고 진실되게 그를 더 가까이 끌어당길 수 있는 더 강하고 힘이 되는 다른 길이 있다고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이제 규칙을 다시 쓸 때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그의 거리를 우아하고 지혜롭게 다루는 10가지 변화의 단계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 단계들은 교묘한 속임수나 피상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진정성, 개인적 성장, 그리고 제가 어둠의 금욕주의 심리학이라고 부르는 시대를 초월한 금욕주의와 현대적인 감정 조절의 조화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각 단계는 그의 움츠러드는 감정을 헤쳐나가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당신의 자존감을 높여주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거절처럼 느껴지는 순간을 부인할 수 없는 성장과 힘의 순간으로 바꿔나갈 것입니다. 관계에서 통제력을 잃어가는 것 같다고 느껴본 적이 있다면 이 가이드가 바로 당신이 기다려온 것입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당신은 단지 그에게 주목받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지닌 놀라운 힘을 스스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신감을 되찾고 침착하게 이 상황을 헤쳐나갈 준비가 되셨나요?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 그의 공간을 존중하는 것부터 시작해 봅시다. 1. 그의 공간을 존중하세요. 상상하기 어려우시죠? 당신이 아끼는 남자가 멀어지기 시작하고 당신 안의 모든 것이 그 거리를 좁히려 합니다. 전화하고 문자를 보내고 만나고 답을 요구하고 싶어지죠. 결국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는 더 멀어질 뿐이잖아요. 하지만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당신이 더 많이 쫓을수록 그는 더 빨리 달아납니다. 그가 신경 쓰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인간, 특히 남자는 감정과 생각을 처리할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솔직히 말해서 그의 공간을 존중한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그를 놓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의 물러남이 반드시 당신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죠. 때때로 남자들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감정이나 아직 당신과 공유하지 않은 상황에 압도되어 물러납니다. 그에게 공간을 주는 것은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당신의 경계를 존중해 줄 때 당신은 소중하고 안전하다고 느끼지 않나요? 바로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에게 필요한 감정적 여유를 줄 뿐만 아니라 당신의 성숙함과 감성 지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를 믿으세요. 이런 종류의 자신감은 정말 매력적입니다. 바로 이것이 어두운 금욕주의 심리학을 강력하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의 공간을 존중하는 것은 단지 그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도 중요합니다. 이 시간을 현명하게 활용하세요. 자신을 중심에 두고 평정심을 되찾고 관계 밖에서 당신을 행복하게 하는 것들을 다시 찾는 데 집중하세요. 열정에 푹 빠지고 친구들과 다시 연락하고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 보세요. 이는 당신이 안정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그에게 그리고 당신 자신에게 당신의 세상이 오직 그 중심으로만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독립심은 중독성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통제하려는 충동을 버리는 데에는 조용한 힘이 있습니다. 금욕주의가 우리에게 일깨워주듯이 당신은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결정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당신의 반응은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가 물러설 때 우아하게 반응하세요. 당황하거나 과도하게 분석하려는 충동을 억누르세요. 이 순간을 흐트러짐 없이 헤쳐나갈 수 있는 당신의 능력을 믿으세요. 진실은 이렇습니다. 당신이 확고한 입장을 고수할 때 당신은 그가 당신을 그리워하고 당신과의 관계를 되돌아보고 그가 무엇을 잃을 수 있는지 깨달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중요한 것은 그의 경계를 존중하는 데 있어 확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침묵은 말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침묵은 당신의 자신감과 관심을 구걸하지 않는 당신의 의지를 보여주며 저를 믿으세요. 이것은 결코 간과될 수 없습니다. 그는 당신이 쫓지 않는 것을 느낄 것이고 그 공허함 속에서 호기심과 매력이 자라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마세요. 그의 공간을 존중하는 것은 훨씬 더 큰 여정의 첫걸음일 뿐입니다. 다음 단계가 궁금하세요? 새롭게 찾은 이 평온함을 어떻게 활용하여 관계뿐 아니라 자존감까지 높일 수 있을까요? 다음 단계는 이 역동성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꿔줄 것이니 저와 함께 하세요. 폭풍이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질 때 침착함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2. 침착함을 유지하세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가 거리를 둘 때 속이 메스꺼워지시나요? 모든 대화, 모든 말, 모든 순간을 떠올리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궁금해하시나요?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누군가 멀어질 때 자연스러운 반응은 당황하고 너무 많은 생각을 하고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밀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바로 이 순간 당신의 감정적 반응은 생각보다 훨씬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이 초기 불안의 파도를 어떻게 헤쳐나가느냐에 따라 그와의 관계뿐 아니라 당신의 내면까지 전체적인 결과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당황은 관계의 적입니다. 두려움에 반응하거나 메시지를 연달아 보내거나 필사적으로 상황을 해결하려고 애쓰는 것은 의도치 않게 불안감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불안감은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더라도 혐오감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침착함, 평정심,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괜찮아라고 말하는 조용한 힘입니다. 말처럼 쉽지는 않죠? 결국 내면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 어떻게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서 어두운 금욕주의 심리학의 지혜가 빛을 발합니다. 감정을 억누르거나 존재하지 않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금욕주의는 시대를 초월한 진실을 가르칩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가 아니라 그 일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반응은 당신의 힘입니다. 이 상황을 내면의 안정성을 시험하는 시험으로 생각하세요.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은 감정적 회복력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는 부인할 수 없이 매력적인 자질입니다. 남자들은 자신들이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감정의 폭풍을 무너지지 않고 헤쳐나갈 수 있는 여자에게 끌립니다. 불확실성을 우아하게 다루는 당신의 능력은 인상적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매력적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두 번째나 세 번째 문자를 보내고 싶은 충동이 들 때 잠시 멈추세요. 심호흡을 하세요. 절박한 상황에서 행동한다고 해서 그가 더 가까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상기시켜 주세요. 대신 자신을 가다듬는 데 집중하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불안한 생각이 스며들기 시작하면 에너지를 다른 곳으로 돌리세요. 산책을 하거나 감정을 일기에 적거나 기쁨을 주는 취미 활동을 하세요. 이것은 회피가 아니라 자기 관리입니다. 평온함의 아름다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이 생각할 수 있는 공간, 그가 생각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관계가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평온함은 상황을 통제하려 하지 않고 자신감을 갖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펼쳐질 운명을 믿는 것이죠. 이러한 침착함은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나는 혼자서도 충분히 건강하다. 자, 이제 그의 관점에서 이 상황이 어떻게 보일지 상상해 보세요. 그는 정신없이 쏟아지는 문자나 감정 폭발 대신 당신의 꾸준하고 차분한 에너지를 느낍니다. 그 에너지는 돋보이고 그의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신이 그저 평범한 여자가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아는 여자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만약 이 말이 공감된다면 과거의 비슷한 상황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잠시 생각해 보세요. 침착했나요? 아니면 공황 상태에 빠졌나요? 그리고 지금 침참을 선택하는 것이 두 사람의 관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이 첫걸음을 완벽하게 해내고 싶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아래에 1번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관계뿐 아니라 사고방식 전체를 변화시킬 통찰력을 놓치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믿어보세요. 이것은 당신을 그 어느 때보다 강하고 현명하고 빛나게 만들어줄 여정의 시작일 뿐입니다. 다음 단계로 나아가 그의 공간을 존중하는 것이 당신의 자신감과 그의 매력을 어떻게 증폭시킬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준비되셨나요?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3. 자신에게 집중하세요.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그의 거리가 단순히 그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만약 당신이 내면으로 돌아와 자신과 다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초대라면 어떨까요? 누군가 멀어지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모든 에너지를 그 사람에게 쏟습니다. 고치고 쫓고 분석하죠. 하지만 그 에너지를 진정으로 가치 있는 단 한 사람, 바로 당신에게 쏟아부으면 어떨까요? 이런 시기에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은 단순히 침묵을 채우거나 불확실성에서 주의를 돌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자존감을 되찾고 당신의 행복, 성취감, 자신감이 그 사람이나 다른 누구에게도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기 관리가 아닙니다. 독립심을 선언하는 것이며 곧 알게 되겠지만 독립심은 사람을 황홀하게 만듭니다. 생각해보세요. 처음에 그를 당신에게 이끌렸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당신의 유머 감각, 당신의 야망, 삶에 대한 열정이었나요? 그런 자질들은 그가 물러선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지금이야말로 가장 밝게 빛나는 자신의 모습과 다시 연결될 완벽한 순간입니다. 당신을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한때 좋아했던 취미를 소홀히 하고 있나요? 다시 시작해보세요.
항상 배우고 싶었던 기술이 있나요?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그림 그리기, 춤, 언어 배우기, 헬스장 다니기 등 무엇이든 그에게서 당신에게로 시선을 옮겨보세요. 자립적으로 성장하는 여성에게는 은은한 마법이 있습니다. 자신의 성장에 온전히 집중할 때 당신은 파급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당신은 단순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가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는 당신에게서 불꽃, 에너지, 활력을 보고 그동안 놓쳤던 것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진짜 비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은 그의 관심을 얻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관심을 되찾는 것입니다. 자신의 성장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때 다른 사람의 인정을 쫓는 데서 벗어나 자신을 위해 살기 시작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부인할 수 없는 자신감을 발산하게 됩니다. 진정성에 뿌리 내린 이 자신감은 당신을 그 사람뿐 아니라 당신의 길을 가로막는 모든 사람에게도 거부할 수 없게 만드는 매력입니다. 어두운 금욕주의 심리학에서 영감을 받은 관점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의 거리는 당신의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돌아오든 돌아오지 않든 당신의 가치는 변함없습니다. 최고의 자신이 되기 위해 에너지를 쏟는 것은 단순히 그의 외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여파 속에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6개월 후의 자신을 상상해 보세요. 더 강하고 더 자신감 넘치고 당신의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는 기쁨으로 빛나고 있는 자신을요. 그것이 바로 당신에게 집중하는 힘입니다. 이는 그 사람이나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행복과 충만함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증명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그 사람 생각에 휩싸일 때 잠시 멈춰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내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자신의 성장을 가꾸는 데 들이는 모든 순간은 균형을 되찾는 단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무엇이 당신을 부르고 있나요? 읽고 싶었던 책인가요? 미뤄왔던 운동인가요? 아니면 꿈꿔왔던 창작 프로젝트인가요? 무엇이든 마음껏 펼쳐보세요.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여정을 여기서 시작하세요. 진실은 성장에 집중할 때 당신의 삶이 변할 뿐만 아니라 그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보는 방식까지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가 돌아오든 말든 당신은 빛나고 강하고 충분히 충만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4. 과하게 생각하지 말고 깊이 생각하기. 잠시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여기서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누군가 당신에게서 멀어지면 과하게 생각하는 악순환에 빠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모든 대화를 되짚어보고 모든 눈빛을 분석하고 당신이 한 말과 행동을 모두 재고하게 됩니다. 정말 지치죠?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과하게 생각하는 것은 명료함을 가져다 주지 않고 오히려 흐려지게 합니다. 과하게 생각하는 대신 깊이 생각하는 것을 선택한다면 어떨까요? 솔직하고 건설적이며 차분한 성찰을 해보세요. 성찰은 자신을 탓하거나 모든 세부 사항에 집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걸음 물러나 적절한 질문을 던지고 맑은 정신으로 상황을 탐구할 수 있는 여유를 갖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멀어진 데에는 무엇이 영향을 미쳤을까요? 당신이 놓친 그의 미묘한 에너지 변화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이 거리가 당신과는 전혀 관련이 없었을까요? 때로는 답이 생각보다 가까이 있을 수 있지만 열린 마음과 차분한 마음으로 접근할 때만 그렇습니다. 최근에 갈등이나 오해가 있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사소해 보이는 의견 차이였거나 스쳐 지나가는 말이었거나 심지어는 오랫동안 지속된 말 없는 긴장감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시에는 중요하지 않아 보였을지 모르지만 당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그에게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순간들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되돌아보세요. 그의 걱정에 귀 기울였나요? 그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무시했나요?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사소하고 불편한 진실이라도 진실을 밝혀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받아들여야 할 또 다른 현실이 있습니다. 그의 거리가 당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삶은 복잡하고 사람들은 직장 스트레스, 가족 문제, 개인적인 어려움, 심지어 자신의 감정에 대한 두려움까지 수많은 이유로 자신을 외면합니다.
때로는 거절처럼 느껴지는 것은 단순히 누군가 자신의 혼란을 처리할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깨닫는 것은 해방감을 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당신의 통제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며 그것이 괜찮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이는 금욕주의의 핵심 원칙 중 하나로 이어집니다. 통제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하고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놓아주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의 감정, 반응 또는 그가 멀어지는 이유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통제할 수 있습니다. 집착 대신 성찰을 선택함으로써 마음의 평화를 되찾고 정서적인 강인함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성찰은 또한 자신을 돌아볼 기회이기도 합니다. 스스로에게 나는 이 관계에서 정말 행복한가? 이 관계가 나의 성장과 웰빙에 도움이 되는가? 라고 물어보세요. 때때로 그의 거리는 당신이 전에는 알아차리지 못했던 근본적인 균열을 부각시킬 수 있습니다.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는 위장된 선물입니다. 이는 당신이 진정으로 그와 일치하는지 아니면 해결해야 할 더 깊은 문제가 있는지 평가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성찰의 순간을 거울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단순히 그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거리나 갈등을 다루는 방식에서 어떤 패턴을 발견하시나요? 더 꽉 매달리는 경향이 있나요? 아니면 문을 닫는 경향이 있나요? 지금 당신이 얻는 지혜를 바탕으로 이 상황에 어떻게 다르게 접근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통찰력은 이 관계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관계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중요한 것은 성찰은 섬세한 균형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의심에 빠지지 않고 자신에게 솔직해야 합니다. 두려움에 휩쓸리지 않고 교훈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하려면 의도적으로 자기 성찰 시간을 따로 마련하세요. 일기를 쓰거나 명상을 하거나 그냥 고요히 앉아 판단 없이 생각이 흘러가도록 두세요. 감정을 바로잡으려고 애쓰지 않고 탐구하도록 스스로에게 허락할 때 어떤 감정이 드러나는지 놀라실지도 모릅니다. 성찰할 때 이 점을 기억하세요. 명확해지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 당장 모든 답을 알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한 번에 그의 거리감에 대한 미스터리를 푸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차분하고 열린 마음으로 배우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상황에 접근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러한 인내심은 약함이 아니라 힘입니다. 이것이 바로 스토아 심리학을 그토록 변화시키는 요소입니다. 미지의 것을 우아하게 포용함으로써 진실이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심호흡을 하고 그 과정을 신뢰하세요. 성찰은 모든 것을 한꺼번에 파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관계에서든 사랑에 접근하는 방식에서든 지혜롭게 앞으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통찰력을 얻는 것입니다. 무엇을 발견하든 이 점을 기억하세요. 성찰하고 잠시 멈추고 질문하고 성장하는 행위는 당신의 강인함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무너지는 사람과 일어서는 사람을 가르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성찰의 고요함 속에서 당신은 아름다운 무언가, 바로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 명료함과 고요함 속에서 다음 단계는 무엇이든 힘들고 고군분투하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펼쳐지는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5. 기대치를 관리하세요. 그가 자신에게서 멀어지면 희망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내가 제대로 된 문자를 보내면 그가 나를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깨달을지도 몰라. 어쩌면 전화해서 사과하고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갈지도 몰라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최선을 바라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자신의 정서적 안녕을 위해 꼭 필요한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기대치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행복을 특정한 결과에만 두는 것은 마음의 평화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가 특정한 방식으로 반응하기를 기대하는데 그가 그렇지 않으면 비록 그가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거절당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정관념을 내려놓으면 자유로워집니다. 어떤 결과든 받아들일 준비가 된 마음가짐을 갖게 되고 바로 거기에 당신의 힘이 있습니다. 기대치를 조절한다는 것은 실제로 그에게 포기하거나 최악의 상황에 굴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균형을 유지하고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사려 깊고 차분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답장을 초조하게 기다리는 대신 하루를 살아갑니다. 긍정적인 반응에 열려 있지만 그것에 의존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미묘한 사고방식의 변화는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특정 결과, 즉 그의 답장, 애정 또는 그의 인정에 집착할 때 당신은 그에게 당신의 감정 상태를 통제하게 되는 것이며 이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기대치를 조절하면 그 통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행복은 그의 행동이 아니라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일깨워줍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금욕주의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데 금욕주의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놓아주라고 가르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말했듯이 당신은 외부 사건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 힘을 얻을 것입니다. 그가 언제 어떻게 연락할지 통제할 수는 없지만 당신의 생각과 행동 그리고 그 사이에 어떻게 자신을 드러내는지는 통제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봅시다. 차분한 메시지를 보낸 후 5분마다 휴대폰을 확인하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세요. 대신 에너지를 다른 곳으로 돌리세요. 운동, 창의적인 프로젝트, 친구들과의 수다 등 의미 있는 일에 푹 빠져보세요. 이렇게 하면 단순히 주의를 돌리는데 그치지 않고 그가 멀어졌다고 해서 당신의 삶이 멈추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증명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아이러니가 여기 있습니다. 특정한 결과에 대한 욕구를 내려놓을 때 당신은 훨씬 더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차분하고 초연함은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나는 당신을 원하지만 당신이 나를 완성시켜줄 필요는 없어요. 이는 장난을 치거나 신경 쓰지 않는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돌아오든 말든 당신의 가치를 진정으로 구현하는 것입니다. 이제 기대치를 관리하는 또 다른 측면, 즉 어떤 결과든 대비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가 진심 어린 메시지로 답하고 두 사람이 다시 아름답게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가 거리를 두고 관계가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당신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의 선택에 흔들리지 않는 것은 내면에서 정서적 회복력을 키워왔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준비는 스토아 심리학이 지닌 변화의 힘의 일부입니다. 단순히 현재의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당신에게 도움이 되는 사고방식을 기르는 것입니다. 기대치를 관리하는 연습을 하면 미래의 관계, 우정, 심지어 직업적인 어려움에서도 당신에게 힘을 실어줄 기술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대치를 잘 관리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간단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나중에 만약이라는 생각에 빠지지 않고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대화를 시작할 수 있나요? 만약 답이 아니요라면 괜찮습니다. 노력해야 할 부분이니까요. 하지만 답이 예라면 스스로에게 칭찬을 해주세요. 그것이 바로 행동으로 드러난 감정적 강인함입니다. 이 글이 당신에게 어떻게 공감되는지 잠시 생각해 보세요. 관계에서 자신의 기대치에 갇혀 있다고 느껴본 적이 있나요? 그 경험이 침착함을 유지하고 현재에 집중하는 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마음의 평화를 되찾고 자신감 있게 이 상황에 대처할 준비가 되었다면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이 단계가 공감된다면 아래에 1번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는 성장의 여정에 헌신하는 당신의 방식입니다. 구독하고 관계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사고방식 전체를 고양시켜줄 더욱 강력한 통찰력을 얻으세요. 당신은 이 놀라운 것을 만들어가고 있으며 우리는 이제 막 시작일 뿐입니다. 다음으로 게임을 하는 것만으로는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관계를 얻을 수 없는 이유와 대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6. 절박하게가 아닌 단호하게 소통하세요. 모든 관계에는 손을 내밀고 침묵을 깨고 마음속에 불타는 질문을 던지고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어떻게 소통하느냐에 따라 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박한 상황에서 손을 내밀거나 감정적인 메시지를 쏟아내거나 즉각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등 실수를 저지릅니다. 자신의 입장이 확실하지 않을 때 명확성에 대한 갈망은 압도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절박함만으로는 결코 원하는 관계를 얻을 수 없습니다.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단호하게 소통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차분함, 명확함, 그리고 자신감을 가지고 대화에 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정을 숨기거나 신경 쓰지 않는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정심을 잃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만큼 자신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반면 절박함은 불안감에서 비롯됩니다. 그의 말을 듣고 상황을 바로잡고 통제력에 매달리고 싶은 절박한 욕구입니다. 하지만 이런 감정적인 공간에서 메시지를 보내면 그 감정이 드러납니다. 그에게는 부담스러울 수 있고 그를 더 가까이 데려가는 대신 오히려 더 멀어지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호한 소통은 상황을 뒤집습니다. 자신과 그를 위해 자신의 감정과 의도를 품위 있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표현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며칠 동안 그에게서 소식이 없습니다. 침묵이 당신을 괴롭히고 여러 개의 문자를 보내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왜 답장 안 해? 나한테 화났어? 내가 뭐 잘못했어? 이러한 질문들은 무해해 보일 수 있지만 공황 상태에서 나오며 그 어조가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대신 이런 대안을 생각해 보세요. 안녕, 요즘 좀 거리를 두는 것 같아. 잘 지내고 있기를 바라. 이야기하고 싶으면 언제든 여기 있어. 이러한 접근 방식은 두 가지를 전달합니다. 당신이 그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그가 스스로에게 답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차이점을 알아보세요. 첫 번째 메시지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즉각적인 안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차분하고 사려 깊게 답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둡니다. 이는 당신이 자신의 감정적 강인함에 기반을 두고 있음을 보여주는 미묘하지만 강력한 변화입니다. 여기에 단호한 소통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 가치를 입증하기 위해 특정 결과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긍정적으로 반응하든 부정적으로 반응하든 아니면 전혀 반응하지 않든 당신은 진실하게 자신을 표현한 것입니다. 단호한 소통은 언제 멈춰야 할지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단 연락을 취했다면 반복해서 다시 연락하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세요. 상대방이 어떻게 소통할지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여유를 주세요. 과도한 소통은 압박감으로 느껴질 수 있고 압박감은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한 걸음 물러섬으로써 상황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내버려 둘 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스토아주의의 원칙과 깊이 일치합니다. 에픽테토스가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듯이 우리는 두 개의 귀와 하나의 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하는 것보다 2배 더 많이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화할 때가 되면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우선시하세요. 대화를 주도하거나 인정받으려 하기보다는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하는 데 집중하세요. 진정한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하고 그의 답변이 대화의 흐름을 이끌도록 하세요. 자신에게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단호한 소통은 상대방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몸을 뒤로 굽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심을 표현하는 것과 자존감을 유지하는 것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무시하는 듯한 반응을 보이거나 대화의 흐름을 방해하려 한다면 강요하지 마세요. 내가 준비되면 이야기할 수 있지만 강요하지는 않을 거야 라고 차분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계 설정은 감정적 독립성을 강화합니다. 단호한 의사소통의 또 다른 핵심은 타이밍입니다. 감정적이거나 반응적인 감정을 느끼면서 다가가면 대화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기 쉽습니다. 대신 차분하고 중심을 잡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심호흡을 하고 생각을 정리한 후 맑은 정신으로 상황에 접근하세요. 이렇게 하면 당신의 메시지가 충동적이기보다는 사려 깊게 전달될 것입니다. 단호함은 단순히 상대방과 소통하는 방식만이 아니라 자신과 소통하는 방식까지 포함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내면의 대화를 확인해 보세요. 자신에게 친절과 격려로 말하고 있나요? 아니면 두려움과 의심에 휘둘리고 있나요? 내면의 자신감을 키우면 자연스럽게 상호작용에 반영됩니다. 결국 단호한 의사소통은 자신의 가치를 잃지 않으면서 솔직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결과를 통제하거나 정해진 시간 내에 해결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성 있게 다가가고 감정을 명확하게 표현하며 관계가 자연스럽게 발전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박함 대신 단호함을 선택하면 그와의 관계가 강화될 뿐만 아니라 자존감도 깊어집니다.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든 당신은 우아하고 진실되게 상황을 처리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정서적 성숙은 단순히 관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당신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변화시킵니다. 7. 장난은 피하세요. 그가 멀어질 때 반응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으로 대응하고 싶은 유혹이 생깁니다. 내가 그를 질투하게 만들면 그는 자신이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깨닫게 될 거야. 내가 그를 무시하면 그는 달려올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들은 통제력을 되찾기 위한 손쉬운 해결책처럼 보이지만 솔직히 말해서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조종은 단기적으로는 관심을 끌 수 있을지 몰라도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지속적이고 진정한 관계를 형성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장난은 종종 불안감, 즉 무력감을 느끼는 상황에서 권력을 되찾고 싶은 욕망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진정한 힘은 속임수나 심리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에서 나옵니다. 자신에게 진실하고 교묘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을 때 당신은 관계를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자존감도 지키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그가 당신이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사진을 보거나 당신이 며칠 동안 연락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그의 호기심을 자극하거나 심지어 질투심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당신의 행동이 계산적이거나 진심이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는 그것을 감지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예민하고 당신이 장난을 치고 있다는 것을 그가 깨닫는 순간 신뢰의 기반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대신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답은 스토아 심리학의 원칙에 있습니다. 자신감과 진정성으로 당신의 입장을 고수하세요. 그의 반응을 통제하려 하지 말고 최고의 당신으로 나타나는 데 집중하세요.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거나 열정을 쫓느라 정말 바쁘다면 그 마음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도록 하세요. 당신의 삶에 대해 글을 올리고 행복을 공유하세요. 하지만 진짜일 때만 그를 자극하기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성의 마법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강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최고의 삶을 살고 있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변화하고 자신감, 독립심, 그리고 기쁨을 발산합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진실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게임보다도 훨씬 더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진실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힘이 있습니다. 또 다른 흔한 전략, 바로 그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논리적으로 보입니다. 그가 문자를 보내지 않으면 나도 문자를 보내지 않을 거야. 그가 거리를 두면 나도 거리를 둘 거야. 하지만 이러한 보복적인 접근 방식은 관계를 발전시키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거리를 만들 뿐입니다. 벽을 쌓는 꼴입니다. 관계는 침묵의 의지 싸움이 아니라 상호 존중과 열린 소통을 통해 발전합니다. 그를 무시하는 대신 차분한 거리를 두세요. 두 가지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를 무시하는 것은 게임, 즉 반응을 유도하기 위한 행동과 같습니다. 반면 차분한 거리두기는 상황을 강요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당신의 거리를 알아채지만 그것이 내 평화를 깨뜨리거나 내 가치를 규정하게 두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당신의 정서적 건강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놀라울 정도로 매력적인 조용한 힘을 전달합니다. 질투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질투심을 유발하려고 하면 그의 관심을 끌 수 있지만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까요? 질투는 긴장, 불신, 그리고 종종 불필요한 드라마를 만들어냅니다. 게임보다 진정성을 우선시할 때 당신은 존중과 안정감의 토대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는 당신이 그나 상황을 조종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당신은 그저 당신답게 행동할 뿐이며 이는 드물고도 강력한 일입니다. 금욕주의의 선구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최고의 복수는 적과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그를 적으로 보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그 지혜는 유효합니다. 그의 행동을 따라하거나 악의에 찬 반응을 보이는 대신 그보다 앞서 나가세요.
전술보다 진실성을 선택하세요. 당신의 행동이 당신이 만들고 싶은 관계, 즉 신뢰, 개방성, 그리고 상호 존중에 기반한 관계를 반영하도록 하세요. 게임을 피함으로써 당신은 관계에 대한 더 높은 기준을 세울 뿐만 아니라 스스로에게도 더 높은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조종하거나 계약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신의 자신감과 진정성만으로도 관심과 존경을 받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전략적으로 찍은 사진을 올리거나 실수로 문자를 보내고 싶은 충동이 들 때 잠시 멈춰보세요. 나는 강한 척하는 걸까? 아니면 상황을 통제하려는 걸까?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게임 대신 진정성을 선택하면 관계를 지킬 뿐만 아니라 평화도 지킬 수 있고 결국에는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서적 안정감 조성하기. 그가 마침내 연락을 해왔을 때 당신의 대화 방식에 따라 그를 더 가까이 끌어당길 수도 더 멀리 밀어낼 수도 있습니다. 이 순간은 매우 예민한 순간이며 차분하고 열린 마음과 정서적 안정감이 필요합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가 판단, 분노, 불필요한 압박감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행동을 변명하거나 당신의 감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소통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의견이 방해나 판단 없이 진정으로 경청되었다고 느낀 마지막 순간은 언제였나요? 상대방이 비난을 퍼붓기 위해 기다리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때 당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얼마나 자유로웠나요? 그에게 바로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을 겁니다. 정서적 안전은 그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솔직함과 취약함을 대화에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이제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가 마침내 연락을 하면 바로 답을 원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 나를 무시했어? 또는 무슨 일이야? 와 같이 묻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질문, 특히 답답한 상황에서 하는 질문은 그를 궁지에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대신 호기심과 공감을 가지고 대화에 접근하세요. 요즘 좀 거리를 두는 것 같은데 기분이 어때? 와 같이 말해보세요. 이렇게 언어적 변화를 주면 그가 공격받는다는 느낌 없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문을 열어줍니다. 경청은 정서적 안전의 또 다른 초석입니다. 진심으로 경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말뿐만 아니라 그 말 뒤에 숨겨진 감정까지 경청하는 것이죠. 그가 말할 때 말을 끊거나 변명하거나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려는 충동을 자제하세요. 대신 그의 의도를 이해하는 데 집중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그의 말에 모두 동의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의 관점을 존중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존중은 모든 의미 있는 관계의 기반입니다. 정서적 안전을 만드는 것은 자신의 에너지를 인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화에 들어가면서 화가 나거나 상처받거나 조급한 마음을 느낀다면 그 에너지는 말과 어조에 스며들 것입니다. 대화에 앞서 마음을 가다듬고 심호흡을 하고 대립이 아닌 관계를 쌓는 것이 목표임을 다시 한번 상기하며 차분하고 자신감 있는 태도로 대화에 임하세요. 또 다른 강력한 팁을 알려드리자면 상대방의 감정을 완전히 이해하거나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 감정을 인정해 주세요. 그렇게 느끼는 이유를 알겠어. 또는 나와 공유해줘서 고마워. 와 같은 말은 상대방이 이해받고 있다고 느끼게 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안전하다고 느낄 때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털어놓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바로 거기서 치유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당신의 정서적 안전도 잊지 마세요. 상대방의 감정을 당신의 감정보다 우선시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 모두 소중하게 여겨지고 경청받는다고 느낄 수 있는 균형 잡힌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당신에게 상처를 주거나 강한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말을 한다면 잠시 멈추고 생각을 정리하는 것도 좋습니다. 충동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이 문제를 해결할 시간이 필요해 라고 차분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당신의 평화를 지켜줄 뿐만 아니라 당신이 상황을 성숙하게 처리하려는 의지를 그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앞서 다크스토아 심리학에서 살펴보았듯이 정서적 안전은 어려운 대화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아하고 진정성 있게 대화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타인의 취약성을 받아들이면서도 자신의 강점에 기반을 두는 능력입니다. 이러한 균형을 잘 잡으면 불확실성 속에서도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당신과 함께 있을 때 안전함을 느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신뢰가 깊어집니다. 그가 자신의 감정 주변에 쌓아놓은 벽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진정한 연결이 가능해집니다. 그는 당신이 단순히 충동적으로 반응하거나 답을 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당신은 복잡하고 미묘한 차이를 포용할 수 있는 사람이며 바로 그런 사람이 사람들이 가까이 있고 싶어 하는 사람입니다. 과거의 어려운 대화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잠시 생각해 보세요. 정서적 안정감을 만들어낼 수 있었나요? 아니면 좌절감과 상처가 덮쳐왔나요? 만약 이 단계가 당신에게 공감되고 소통에 더 많은 차분함과 연민을 더할 준비가 되었다면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신뢰와 유대감을 쌓는 여정에 동참하기 위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아래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관계뿐 아니라 감정적인 사고방식 전체를 변화시키는 방법에 대한 더 많은 통찰력을 얻으려면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지금은 당신이 성장하고 관계를 강화하고 지혜와 우아함으로 이러한 순간들을 헤쳐나가는 당신으로 거듭날 순간입니다. 함께 힘을 얻는 한 걸음씩 이 여정을 계속해 나갑시다. 다음으로는 더 큰 그림에 집중하는 것이 사랑의 기복을 헤쳐나가는 데 필요한 명확성과 힘을 어떻게 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더 큰 그림에 집중하세요. 감정적인 혼란에 빠져 있을 때는 균형 감각을 잃기 쉽습니다. 그의 거리는 관계의 결정적인 순간, 즉각적인 해결책을 요구하는 위기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아무리 강렬한 순간이라도 어떤 한순간이 전체 여정을 정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더 큰 그림에 집중하는 것이 당신을 이끄는 빛이 되어 명확하고 힘차게 폭풍을 헤쳐나가도록 도와줍니다. 한 걸음 물러나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일시적인 거리는 더 큰 패턴의 일부인가 아니면 고립된 순간인가? 그가 꾸준히 관심과 헌신을 보여줬는가 아니면 반복적으로 위축되는 징후를 보였는가? 이러한 질문에 답하려면 이 한 가지 상황의 세부 사항에 얽매이기보다는 시야를 넓혀 관계 전체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 큰 그림에 집중한다는 것은 자신의 감정을 무시하거나 그의 행동을 축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점을 얻는 것입니다. 삶 자체와 마찬가지로 관계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입니다. 깊은 유대감을 느끼는 순간도 있고 멀어지는 순간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함께 성장하고 있는가 아니면 멀어지고 있는가? 답은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그 패턴에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금욕주의의 가르침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핵심 원칙 중 하나는 당장의 감정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관점을 고려하는 능력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우리가 듣는 모든 것은 사실이 아니라 의견이다.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은 진실이 아니라 관점이다. 라고 일깨워줍니다. 이 거리의 순간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지금은 위기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시간의 관점에서 보면 그저 길 위의 작은 장애물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몇 달 동안 데이트를 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처음에는 좋았지만 이제 그가 멀어지고 있습니다. 당황하거나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관계의 근간을 되짚어 보세요. 무엇이 두 사람을 이어주었나요? 그 특징들이 여전히 남아있나요? 그렇지 않다면 두 사람 모두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변해버린 건가요? 더 큰 그림에 집중하면 반응적인 사고를 넘어 사려 깊은 평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더 넓은 관점은 두려움보다는 강점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만약 그의 이탈이 더 깊은 불화의 징후라면, 더 큰 그림에 집중하면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 관계에 매달리지 않고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반면 만약 이것이 단지 일시적인 현상이라면 더 큰 맥락을 바라보는 것은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침착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더 큰 그림에 집중하는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관계 속에서 자신의 성장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평생 지속되든 한 시즌만 지속되든 모든 관계는 우리 자신에 대해 무언가를 알려줍니다. 이 경험을 통해 당신의 욕구, 경계, 그리고 소통 방식에 대해 무엇을 배웠나요? 이 관계는 어려운 순간에도 당신의 성장에 어떤 도움을 주었나요? 그의 행동을 분석하는 데에만 집중하는 것에서 벗어나 당신의 개인적인 여정을 되돌아보면서 당신은 주체성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 거리의 순간은 관계가 당신의 장기적인 비전과 일치하는지 평가할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 관계가 당신의 최고의 모습을 이끌어내나요? 지지받고 소중히 여겨지고 이해받는다고 느끼나요? 때로는 한 걸음 물러나 더 큰 그림을 보면 순간의 열기 속에서 간과하기 쉬운 진실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더 큰 그림에 집중한다는 것은 현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적절한 맥락에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멀리 바라보면 당장의 좌절이나 불안은 훨씬 더 큰 퍼즐의 작은 조각이 되고 그러한 관점을 통해 지혜, 인내, 그리고 감정적 균형을 가지고 상황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결국 더 큰 그림은 단지 관계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당신에 관한 것입니다.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성장하고 자존감을 유지하며 자신의 필요와 가치를 존중하는 능력에 관한 것입니다. 여정의 더 넓은 범위에 집중할 때 관계에 대한 명확성을 얻을 뿐만 아니라 자신과의 연결고리를 강화할 수 있으며 이는 무엇보다도 의미 있는 관계의 기반이 됩니다. 앞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세요. 받아들이기 가장 어려운 진실이 있습니다. 모든 관계가 오래가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서로를 아끼고 인내심을 갖고 모든 어려움을 완벽하게 헤쳐나가더라도 때로는 관계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이 절망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동시에 깊은 기회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자신을 선택하고 회복력과 우아함으로 다음 장을 맞이할 기회입니다.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나 관계를 포기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당신의 행복, 가치, 그리고 미래가 그의 선택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확신했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독립적인 사고방식으로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놓아주고 통제할 수 있는 것, 즉 자신의 성장과 행복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단계는 수용에서 시작됩니다. 상황의 불확실성을 받아들이세요. 그가 돌아올지도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어느 쪽이든 당신의 삶은 계속되고 그저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꽃피울 것입니다. 기대를 놓아주는 고통이든 관계 자체를 놓아주는 고통이든 그 고통은 일시적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 얻는 성장, 지혜, 그리고 힘은 영원히 당신의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경험, 심지어 고통스러운 경험조차도 당신을 형성합니다. 그 경험들은 당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그리고 자신을 더 온전히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이 관계가 끝났다고 해서 당신이 실패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가 그 목적을 달성했다는 의미입니다. 그 목적이 사랑이든 배움이든 아니면 둘 다였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두운 금욕주의 심리학의 철학입니다. 모든 순간, 심지어 힘든 순간조차도 더 현명하고 강해질 기회로 여기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그를 잊거나 관계가 중요하지 않았던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보다 미래를 우선시하며 함께 나누었던 것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는 새로운 기회에 발을 들여놓을 때 배운 교훈을 되새기고 그 교훈을 마음에 새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스로에게 이 관계를 통해 나 자신에 대해 무엇을 배웠는가? 이러한 통찰력을 어떻게 활용하여 성장할 수 있는가? 라고 질문해 보세요. 우아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비결은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는 것입니다. 고통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해 얻은 성장에 대한 감사입니다. 감사는 상실에서 이득으로 관점을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관계를 씁쓸함이 아닌 연민의 마음으로 되돌아볼 수 있게 해줍니다. 비록 일이 바라던 대로 끝나지 않았더라도 항상 얻을 수 있는 가치 있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는 또 다른 부분은 미지의 세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한 장이 끝나면 또 다른 장이 시작됩니다. 지금이 미뤄왔던 개인적인 목표에 집중하거나 새로운 열정을 탐구하거나 친구 및 가족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할 완벽한 시기일 수 있습니다. 그의 거리를 끝으로 보기보다는
새로운 가능성으로 향하는 문으로 여기세요. 이것이 그 과정이 쉬울 것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은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금욕주의가 우리에게 일깨워 주듯이 진정한 힘은 내면에서 나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인생의 행복은 생각의 질에 달려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잃은 것에서 얻는 것으로 초점을 옮기면 자신의 이야기에 대한 주도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을 구현하는 강력한 방법 중 하나는 미래의 자신을 시각화하는 것입니다. 이 순간을 지나온 자신감 넘치고 즐겁고 번영하는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세요. 그녀는 어떤 모습일까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이 비전을 지침으로 삼으세요. 그녀를 향해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은 현재의 고통과 불확실성에서 한 걸음씩 멀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기억하세요.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그를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더 이상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놓아줄 만큼 자신을 소중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이는 당신의 행복은 타협할 수 없으며 주저함이나 위축 없이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만나주는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선언입니다. 이 여정이 원점으로 돌아오는 순간 그의 공간을 존중하는 것부터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 게임을 피하는 것부터 정서적 안정감을 만드는 것까지 지금까지 다룬 모든 것을 되새겨보세요. 모든 단계는 힘, 지혜, 그리고 진정성을 기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면서 당신은 가장 강력한 당신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그가 돌아온다면 당신은 당신의 가치를 알고 명확하고 자신감 있게 그를 맞이할 것입니다. 만약 그가 돌아오지 않더라도 당신은 당신이 충분하다는 것을 깨닫고 당신의 길을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당신은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매 순간 자신을 존중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장의 끝이 아니라 놀라운 무언가의 시작입니다. 받아들이세요.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 강렬한 여정을 마무리하며 이 10단계를 통해 여러분이 이룬 놀라운 발전을 잠시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각 단계는 관계의 거리를 헤쳐나가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힘과 가치, 그리고 부인할 수 없는 빛을 되찾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누군가를 되찾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되찾는 것입니다. 그가 당신을 멀리하고 무시할 때 마치 그의 선택에 좌우되는 것처럼 무력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두운 금욕주의 심리학을 통해 당신은 불확실성을 명료함으로, 두려움을 자신감으로, 그리고 반응적인 반응을 목표로 바꾸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기적인 방식이 아니라 당신의 여정을 존중하고 당신이 진정으로 받아 마땅한 사랑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식으로 그에게서 당신에게로 초점을 옮겼습니다. 기억하세요. 다른 사람의 행동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세상에 어떻게 드러나는지는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의 공간을 존중하는 것부터 자신의 성장에 집중하는 것, 단호하게 소통하는 것부터 앞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는 것까지 당신이 내딛는 모든 발걸음은 가장 강력하고 진정한 자신을 향한 한 걸음입니다. 관계는 선형적이지 않습니다. 역동적이며 기쁨과 슬픔, 그리고 성찰의 순간들로 가득합니다. 이 장이 화해로 이어지든 마무리로 이어지든 당신은 우아함과 지혜, 그리고 강인함으로 이를 헤쳐나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노력했고 무슨 일이 일어나든 미래의 관계를 풍요롭게 할 방식으로 이미 성장했습니다. 그럼 다음은 무엇일까요? 이 교훈들을 받아들이고 체화하고 이 관계뿐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당신을 인도하도록 하세요. 이 과정을 통해 당신이 변해가는 모습은 누구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녀는 매력적이고 자신감 넘치며 자신의 가치에 깊이 공감합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앞으로 나아가는 에너지이며 모든 것을 바꾸는 에너지입니다. 헤어지기 전에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 영상에서 가장 공감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이 이 단계들을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여정이 여러분에게 영감을 주었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종을 눌러 더 이상 힘을 주는 통찰력을 놓치지 마세요. 저를 믿고 함께 이 여정을 헤쳐나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관계를 헤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과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사랑을 바라보는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만남까지 모든 어려움은 성장의 기회이며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당신은 해낼 수 있습니다. 계속 빛나세요.